법사위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주목이 되는 이유는 2시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과거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최측근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핵심 제보자로 돌아선 인물이죠. 자, 오늘 어떤 핵심 증거들을 강혜경 씨가 내놓을 수 있을까? 그 증언과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 3가지를 보면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지금 각종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 형태로 명태균 씨의 육성 파일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따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소개시켜드리긴 그렇고요. 강혜경 씨가 본인 페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모든 녹음 파일 26,953개다. 명태균 기다려라. 21일 날 만나자. 이거거든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하지만 자꾸 뭐 더 큰 증거들이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당사자들의 고백이잖아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이 명태균 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둘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지시도 하고 지시받고 그거보다 더 큰 정황적인 증거나 증거 자료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더 큰 거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올까 말까 그거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네. 명태균 씨의 육성 파일이 일주일 내내 회자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오전에 한국일보 보도 보면 강혜경 씨가 대선 자체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김 여사한테 명태균 본부장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대목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다를 증명하는 그런 녹취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앞단에 있었던 보도들하고도 같이 종합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3억 6천만 원을 명태균이 윤석열이한테 받아오겠다라고 강혜경 씨가 예전에 뉴스토마토에서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김건희로 이제 좀 더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보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사실상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라는 거를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윤한홍이 예전에 동아일보 보도했는데 사기꾼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올린 게 페북에 올린 게 뭐냐면은 야 미수금이나 갚아라 이런 거 페북에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 여론조사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캠프에서는 지출하기를 꺼려한 거예요. 그거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저 사람한테 이거 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체 조사였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만 줬다라는 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뇌물죄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의뢰를 캠프에서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체 조사만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 줄 수 없다라고 캠프에서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면 이걸 해결을 봐야 되니까 여사랑 내가 단판 짓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겨레 단독 보도 보면은 한겨레가 며칠 전에 한 거는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문제가 됐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때문에 돈 엄청 썼다라고 오늘 SBS 보던가 MBC 보던가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돈이 급해서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라고 찾아간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정황은 돈은 안 주고 그분은 왜냐하면 돈 욕심이 그득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안 주고 김영선 공천으로 퉁치고 그래서 세비 반띵하고 요런 지금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혜경 씨가 녹취록 명태균하고 녹취록 오늘 지금 단독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미 이제 국감에서 쓸 자료들을 의원실이 다 확보를 했고 그거를 언론에 지금 하나씩 흘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다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의심되는 발언들이 녹취로 오늘 다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MBC에서 보도한 거 보면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돕느라 돈 대부분 썼다. 어쨌든 명태균 덕에 의원 됐잖아. 뭐 이러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대선 과정 중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달에 공천을 받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은 증거가 없잖아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안 하는데 더 이상 뭘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지난 12월 3일에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공천을 줬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명 씨가 직접 김 여사를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사실은 이 모든 발단의 시작이 그 의혹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오늘 녹취들이 이제 그 대목이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녹취록이 이제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 목소리는 오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보면 알겠지만은 명태균 씨 목소리가 명태균이 김건희를 계속 언급하는 거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사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소위 말하는 빼박이죠, 빼박. 그러니까 이 정황 증거라는 것이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냥 김 여사를 팔았다, 뭐 이렇게 보는 면이 여기 있기 때문에 MBC 보도에도 그렇고 네. 김영선도 그 얘기를 해요. 김영선도 명태균 덕분에 내가 당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태균도 그 얘기를 하고 뭐 강혜경도 그렇고 이 녹취록이라는 거 그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사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걸로 둘러댈 수 있겠죠. 뭐 다른 걸로 도움을 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뭐 거의 확실하다 거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3억 6천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러니까 특검 가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사실은 김 여사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의 정황 증거들이 일치되게 나온다면 충분히 그건 특검을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지 않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봐주는 거잖아요. 누굴 봐줘요? 김건희 여사 봐주는 거잖아요. 왜 봐줘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니까 봐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이렇게 자신의 수사권과 조사권,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수사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한겨레 20일 보도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표본 600명만 조사를 하고서도 2,000명을 조사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뻥튀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이제 강혜경 씨가 제보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던 녹취록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만져서 네. 젊은 층을 만져서 2, 뭐 3%. 홍준표보다는 뭐 한 2, 3% 더 윤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녹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좀 했다는 정황이라면 지금 이 보도는 구체적으로 표본 그렇죠. 자체를 뻥튀기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꿰어 맞춰보면 그때 지금 얼마 들었어 그랬더니 40만 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는 전화 비용이 4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명 맞춰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100%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고 수치를 좀 만지고 개수 조정하고 이게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이 안 되려면 정말 오차 범위 안에서 몇십 명 정도 조사가 덜 됐거나 덜 됐을 때 이거는 가중치 줘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1,400명 조사 안 해놓고 이렇게 가중치 줘가지고 하는 게 과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냐. 왜 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하게 하고 당시에 막 치고 올라갔던 홍준표 경선 후보를 좀 누르기 위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특검이나 검찰 조사로 우리가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유주를 두고도 지금 진실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는 나는 절대로 관여된 바가 없다. 내 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강 씨는 차고 넘친다 증거가 내가 오늘 국감에서 다 증거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명 씨가 강력 반박을 하고 있나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손을 댔냐, 조작을 했냐, 맞아요. 불법적인 부분이 있냐, 그 책임이 명 씨에게 있지 않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명 씨는
절대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제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관이가 미래항공연구소 고발 3번, 그리고 과태료 1번, 그리고 뭐 4번 하여간 그래 이렇게 막 법적 조치까지 실제 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되면은 그 당사자는 이 여론조사를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명시 이 미래항공연구소 대표 지금 최근에 인터뷰 어디였더라? 언론사가 인터뷰했는데 뭐냐면은 명시가 본인이 이거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김영선 의원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대표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영선 의원이 이거의 대표였는데 여기에서 계속 뭔가 선거법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김영선 의원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친척을 갖춰다 앉혀놓은 거고, 그 사람이 언론 인터뷰한 국민일보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인터뷰했는데 이건 나 아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명태균이다. 이런. 그리고 명태균이 대표가 오너가 아니면 어떻게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증거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SNS에 2가지 글을 올렸더라고요.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20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적에 자신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주 펄쩍 뛰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발표 5일 전에 추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내가 이틀 전에 알았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이라고 말을 하냐. 아주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뉴스토마토를 형사, 민사, 고소를 했는데 이거 취한 적이 없다.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먼저 뉴스토마토와 관련된 법률적인 조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뉴스토마토에 관계된 기자나 뭐 간부진들하고 명태균 씨가 계속 문자, 전화 계속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5일 전에 알았으면 정말 더 큰 문제고, 이틀 전에 알았더라도 정말 더 큰 문제예요. 이틀 전에라도 알아가지고 주변에 땅 샀으면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이틀 전에 알았다라는 것은 인정한 거. 이거가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 국토부는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이건 선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이거부터 검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상을 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어쨌든 한 언론사에서 네. 당시에 14개의 지자체에서 산단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당초 유력하던 쪽이 아니라 창원으로 가게 된 것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비상식적, 합리적으로 결정된 공식적인 문서를 좀 확보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원 산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데 명태균 씨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지금 이권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럴 추측이에요. 추측. 첫 번째 추측은 다른 데로 가기로 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여사님 이거 창원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본인 이름으로 땅을 안 샀더라도 주변인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야 여기 땅 사. 여기 곧 산단 발표되니까 오를 거야.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완전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혼내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참 평론 편하게 한다. 왜요?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내가 뭘 얘기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명태균의 약간의 이 자기 과신과 오만함이 결국은 이 사람을 깜빵에 넣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선정은 미리 알았다라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기획을 했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얘기를, SBS랑 이틀 전에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아는 것과 기획을 한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안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의원실이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의원실이든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하루 정도 전에 먼저 아는 거 정도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건 감옥. 아니 뭐가 됐든 뭐 정무 라인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 의원실에는 이제 그 의원님이 두 분 계셨잖아요. 김영선 의원실에는 본부장님하고 이 김영선 의원하고 네. 그러니까 공유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알 수는 있는데 기획을 했다라고 본인이 실토하는 순간 그럼 어디까지 기획을 한 거야? 어디까지 그럼 이거는 기획이라고 쓰고 청탁이라고 읽는다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획을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발목을 잡을 일을 했다. 국토부에서 이미 뭐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미 해명하고 있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이 사람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어디까지 이제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근데 점점 제가 보기에는 본인 발등을 찍고 있다 지금. 한 달 안에 저는 구속된다에 베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추측인데요. 만약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이 결과 공포 나오기 전에 야 강 부장관 저기 창원산단 이거 결정됐으니까 이거 저기 여러 가지 준비 좀 해. 땅도 좀 사고 말이야. 다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뀐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막 이러한 녹취록이 나오게 되면 정말 사태는 수습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게 나오겠어요, 설마. 이런 와중에 뉴스토마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에도 관여를 했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때 명태균이가 이준석이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헛소리를 했다. 나는 김 위원장 퇴임 이후에 복당 신청을 했고 당시에 당 대표로 출마했던 분들 전원이 복당 찬성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복당 승인을 한 게 팩트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이게 시점상 불가능한 얘기다. 오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시점을 좀 헷갈려하지 않았을까 명태균 씨가 그런 추측 하나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명태균 씨가 뭐 자기 입으로도 막 이런 얘기를 좀 어디선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모든 거 삼남한상 다 자기가 한 거고 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다 예측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뭐 모든 것을 뭐 이런 거를 다 관여하고 영향력 끼치고 이런 것은 좀 너무 무리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김종인의 말이 아닐까. 맞는 게 아니라 김종인의 말이 틀려야지. 틀려야 돼요? 예, 어. 그렇죠. 김종인 김종인이 그 얘기를 한 위원장이 거야, 예,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는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지금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두 인물이 발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기꾼이라고 명태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홍준표 복당에 이준석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했던 그 전에 인터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네. 뭔가 실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오락가락 좀 하시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특히 이준석하고도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라는 인간하고 엮이기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관련 없고 아마 이준석이가 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뭐 반박을 하고 이러니까 글쎄 뭐 너무 이제 격가지들이 너무 많아졌다 지금 좀 헷갈려요. 그래서 빨리 일단은 명태균 구속부터 해서 입을 다물게 해라. 정제된 것들만 좀 나오게 하자. 오늘 단독 보도가 몇 개입니까 지금? 명태균 씨 구속되면 우리 평론할 아이템이 없어지는 뭘 거 아니에요? 없어. 그때부터 이제 헬게이트지. 헬게이트.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명태균 씨가 쏟아내는 이 말들에 얼마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긴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 또 이만큼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게 중구난방이고 이게 어디가 지금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무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 3년 전 일을 어떻게 뭐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녹취가 많다고 하니 아니 김종인 위원장 또 얘기해요. 아, 김종인 위원장이요?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제 명태균의 시간은 끝났고 강혜경의 시간이 오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의 시간이 온다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게 강혜경 씨가 보는 25,000개 지금 녹취 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5,000개면은요 하루에 10개씩 들어도 임기 내다고 임기 내 안 끝나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는 이제 강혜경 씨가 활약할 때 아닌가 빨리빨리 명태균 잡아넣자 그래서 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지금 증거 인멸하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네. 예스월노로 대답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무감사를 주요 수단으로 해서 명시 리스크를 차단하겠다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세게 하겠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 한 대표의 이러한 쇄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명태균 리스크의 탈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안이 다른 건데 이것은 당내 일과 명태균 씨 일은 용산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별건의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신났죠 사실은. 왜냐면은 뭐 당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개인은 지금 명태균하고 관련 없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한동훈하고 유승민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엮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할 수 있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당은 당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모임에서 했잖아요. 친한계 모임에서 당의 일을 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꽃놀이패처럼 쓸 거다. 당무감사해가지고 누구를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여러 압박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뭐 신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꽃놀이패 주고 있는지 이제 오늘 오후에 면담 결과를 그렇죠. 통해서도 제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